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소하게 읽어드리는 소소책방의 행복한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장에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저자는 제임스 도티,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이고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다. 자존감 없던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다. 하지만 12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는 동네 마술 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하여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들어서 루스는 매일 내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개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는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어떤 면에서는 걸핏하면 우리한테 가장 이롭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대화라고 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사건을 다시 겪게 하거나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가정법으로 부질없는 바람을 반복하게 하는 대화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우리는 정말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날 아침 루스와 나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의 말을 해보기 시작했다. 참 낯설었다. 거듭 반복하여 나는 말했다. 나는 착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건 마치 내가 라디오에 나오는 또 다른 DJ가 된 것 같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모두 다정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러다 나쁜 DJ가 내뱉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여지없이 그 행동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친절의 주문을 전달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만을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루스는 이 10가지 긍정의 문장을 선곡표로 주면서 매일 아침, 매일 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특히나 긴장 풀기 연습을 하고 생각을 길들이고 난 후에는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켰다. 그 문장은 전부 감상적이고 진부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루스 말을 따랐다. 큰 소리로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했다. 그 다음 순서로 루스가 시킨 훈련은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루스가 말했을 때 내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음을 루스도 보았다. 루스는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나 그건 힘들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어쨌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건 괜찮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미웠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다. 애쓰고 또 애를 썼다. 그러나 잠시 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고 그리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바꿔 생각하면 그러기가 더 쉬워졌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일이 더 쉬워졌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예전에는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었다. 루스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루스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루스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세상에, 루스와 함께 한 시간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앞주에 루스는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마술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나는 그 단계로 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 실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조금씩 지쳐가는 중이었다.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다시는 그렇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안의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을 다시 끄집어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생각날 때 분명 상처가 되긴 했지만 매번 조금씩 더 편해졌고 예전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겪어보아도 내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은 예전과 똑같지 않았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 있어도 그 상처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 있어도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어찌되었건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 상처의 기억과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머릿속 DJ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그 소리는 진짜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루스는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게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나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 자신과 내 생각을 분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이 루스가 나한테 말해준 내용이었다. 루스의 말을 전부 이해한 건지 아무런 확신이 서지 않던 그때 나는 그 정도로 감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와 그 마술을 배울 때는 내 삶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네 구석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여전히 가난했다. 친구도 거의 없어서 친교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고장난 기계처럼 혼란스러웠다. 그 당시만 해도 부자로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건 최면술사의 꼬임에 빠져 무대에 올라와 자신이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다고 믿어버린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사람들은 웃기만 할 뿐 그는 절대로 진짜 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 나만의 긍정 10계명을 암송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사랑과 음식에 허기진 초라한 아이였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내 상처를 선물로 바라볼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루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다고 했던 마술을 배울 준비는 기꺼이 되어 있었다. 루스는 이미 5주 동안 매일같이 나를 가르쳐 왔다. 그리고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오하이오로 돌아가야 한다. 짐, 너한테 몇 가지를 말해줘야겠구나. 지금 너는 정말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이미 해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많이 이루었다고 말해주면서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루스는 내가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떠날 때가 다가오니 이제 너한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마술을 가르치려고 해.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단다. 모두 말이야.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했던 다른 모든 것과 달리 이 마지막 마술은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다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불행하게도 이 마술은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너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야. 이 마술을 쓰기 전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얻게 된다면 끝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얻게 될 뿐이야. 알겠니? 아니 뭐라고요? 그때 나는 루스가 나한테 말해주는 게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마술은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줄 거야 라는 말만 들렸다. 마침내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것이 루스가 약속했던 대로 내 삶을 바꿔줄 마술 비결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마술을 좀 더 빨리 시작해달라고 루스를 설득하려 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열렸으니 다음 마술을 진행해도 되며 당장에 시작하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루스는 언제나 고개를 내저었다. 짐, 루스는 경고했다. 내 마음을 여는 단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내 말을 믿으렴. 그리고 약속해. 내가 알려주려는 마지막 마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먼저 하겠다고 말이야. 넌 내가 가르쳐주는 걸 마술 속임수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 아마 어떤 면에서 내 가르침이 마술 비결이기도 하지. 하지만 제발 명심하려무나. 그런 마술에는 힘이 있단다. 지금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지금 나한테서 이 사실을 배우렴. 그러면 나중에 힘겨운 방식으로 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을 거야. 약속할게요. 루스가 마지막 마술을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나는 뭐든 약속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루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12살 그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남들과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배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중에 겪을 어떤 고통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내 삶의 교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겠지? 부질없이 잘 되지 않았던 인간관계 중에 잘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 더 나은 남편이 되었을까? 더 좋은 아빠, 더 나은 의사. 삶의 전반기 내내 나의 몫을 요구하면서 나는 왜 그래도 경솔하고 성급하게 굴었던 걸까? 어떤 선택을 했어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마련이라고. 그리고 우리 중에는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을 어렵게 배우는 사람도 있다고. 루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를 돕고자 애썼다. 나한테 스스로를 지키고 자립하라고. 남들이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혹은 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내가 고통을 자초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어렵고 배고팠다. 루스가 내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온 세상을 나에게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나의 적이라도 되는 양 공격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던 방법이 내겐 없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진실로 열었을 것이다. 머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야만 그 머리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곳을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 고통에서 배울 수 있다면 고통을 겪는 게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쓸데없이 자신과 남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일으킬 때 그것은 그 길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 못할 뿐더러 그 상황은 모두에게 공정하지도 못하다. 루스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마술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만약 그날 루스가 해주었던 말에 좀 더 주의했었더라면 나는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갓 10대에 들어선 애송이였고 게다가 뭔가에 주의를 집중하는 공부를 그때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